아휴,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1시간 반이 또, 네, 1시간 20분이 또 넘어가는데,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 요즘에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하나 해주시면.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치. 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일단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당연히 엄정한 잣대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안경환 장관이 낙마하게 된 제신 경위하고 과거에 무슨 천성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낙마했던 사람들의 이 과정이나 경위나 그 비위를 보면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안경환 교수가 못 가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걷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진심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진심을 믿어주시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SNS에다 올리는 걸 보면은 좋다. 안경환 장관은 우리가 내보냈다, 내지는 포기했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관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다음에 더 독한 사람을 보내자. 그렇지. 근데 독한 사람이 어디냐고. 아니, 찾아야죠. 이제 독한 사람을 가면은 틀림없이 또 그분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되고 나면 또 흔들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서 흔들고, 이번에도 왜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또 시작했잖아요. 트럼프가 경로를 했다느니, 미국이 어떻다느니. 그거 이제 다 만들어내면서 또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식별하시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밝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특검이나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폭탄이, 문자 폭탄이니 어쩌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맨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걸 똑같은 행태를 갖고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검찰 알바 시간에 이거 좀 판결문 공개 과정 문제가 있다. 안경환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 있지만 그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드러난 거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청을 15일 5시 33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이 판결문이 불과 8분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보도가 된 시점이 2시간 정도 뒤인데 이 보도가 그냥 보도가 된 게 아니라 다 CG 처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까 다 짜놓은 거를 그러면은 이게 뭔가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판결문이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가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은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로 돼야 돼요. 근데 이 판결문 보게 되면 한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운 버전이 또 하나 있고. 또 지운 버전은 또 20분 뒤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예전에 흠결은 흠결이고 그렇죠, 이 과정은 확실하게 이거는 살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이거는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거를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동욱 총장 때하고 뭐가 다르냐?
그 최동욱은 최동욱대로 그렇게 하고서 또 그 왜 유출됐느냐 밝혀야 된다 했던 거하고 그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때는 권력이 앞장서서 한 거고 이번에는 권력이 제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동욱 그 사건이랑 이번에 지금 이 안 후보 사건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라든지 이제 사생활에 대한 걸 갖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이제 또 좀 점잖아질만 하니까 이 지금 탁현민 그 행정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또 나오는데 뭐 이 친구가 옛날에 무슨 뭐 여자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책들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건데 한쪽만 잘라갖고 넣어가지고 지금 또 아침에 또 언론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작을 해서 검색이 1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뭘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돌려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런 건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조국이 잘못했다. 무슨 뭐 누구야. 그 인사수석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것을 거리를 만들어 갖고 언론이 같이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는 이런 얘기예요.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 행정관 얘기 갖고서는 우리가 성명서라도 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뭘 어떤 얘기를 했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이 벌써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후보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시 두 번째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조국 나와라. 네. 뭐 누구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페북에다 글을 하나 쓰다가 말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잘 팔리다가 벼랑간 이것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와서 잘 싸우면서 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그럼 조사를 하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럼 바로 그 이유를 고치려고 그래요.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야당들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청와대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지금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민심이 떠나갔는가? 네. 왜 우리한테 등을 지는가? 왜냐하면 다음번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흔드는가? 조국을 흔들어야 돼. 여기서 실세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거기에 뭐 행정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장관 후보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사람마다 뒤에 가서 그 여자 문제 네. 그리고 40년 전에 그 얘기 무슨 사생활 그쵸.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그리고 이 야당들이 결국 지금 이런 데다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고 언론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땐가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면 진짜 그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폭탄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무슨 뭐 짐승 취급하면서 또 같이 또 말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 의원님 같이 보면 진짜 이분이 정말 구단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서 자기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노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민심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또 가서 걸더라도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다 틀렸다 뭐 자격 없다 뭐 잘라라 나와라 막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변호사님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내죠. 네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민을 무시해온 역사가 여태까지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정권은 바꿨을지 몰라도
다른 권력들은 하나도 바꾼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유시민 선생이 하시면서 뭐 어용지식인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권력기관에 쫄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권력기관에 쫄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사소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과거하고 비교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완성되고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과거에 정부에 바랬던 그런 모습들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앞장서서 분탕질을 칠 게 결국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너는 다음에 선거 나오면 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저기에서 뭐 발목 잡고 할 때도 다음 지방선거 때 너를 호남에서 지워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명을 해주시면 결국 이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보시자고요. 예. 네. 변호사님. 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를 놓고 국민들이 굉장히 조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안경환 후보자를 감싸야 되느냐 아니면 비판해야 되느냐 그런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했는데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권이 잘못한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하는 거 저희는 지지자로서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또 뭐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하되 또 그래도 저희가 또 지지하는 정권으로서는 또 따뜻한 비판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네.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예.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하시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밝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특검이나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뭐 폭탄이 문자 폭탄이니 어쩌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맨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걸 똑같은 행태를 갖고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그 지난번 그 검찰 알바 시간에 이거 좀 판결문 공개 과정 문제가 있다. 뭐 안경환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 있지만 그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드러난 거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청을 15일 5시 33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이 판결문이 불과 8분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보도가 된 시점이 2시간 정도 뒤인데 이 보도가 그냥 보도가 된 게 아니라 다 CG 처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까 다 짜놓은 거를 그러면은 이게 거지. 뭔가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판결문이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가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은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로 돼야 돼요. 근데 이 판결문 보게 되면 한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거든요. 지운 버전이 또 하나 있고. 또 지운 버전은 또 20분 뒤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뭐 그분의 그 예전에 흠결은 흠결이고 이 과정은 확실하게 이거는 살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이거는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거를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최동욱 총장 때하고 뭐가 다르냐? 어? 그 최동욱은 최동욱대로 그렇게 하고서 또 그 왜 유출됐느냐 밝혀야 된다 했던 거하고 그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때는 권력이 앞장서서 한 거고 이번에는 권력이 제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한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나서 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야,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 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네.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이거 50, 차네. 그래.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렇지. 한순간이다. 네. 그치. 예,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일단 그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뭐 당연히 그 엄정한 잣대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지금 안경환 장관이 낙마하게 된 제신 경위하고 과거에 무슨 누가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1시간 반이 또, 네, 1시간 20분이 또 넘어가는데, 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 요즘엔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 하나 내부에서 해주시면.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뭐 천성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낙마했던 사람들의 이 과정이나 경위나 그 비위를 보면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안경환 교수가 못 가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걷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진심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진심을 믿어주시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SNS에다 올리는 걸 보면은 좋다. 안경환 장관은 우리가 뭐 내보냈다 내지는 포기했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관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다음에 더 독한 사람을 보내자. 응? 그렇지. 근데 그다음에, 독한 사람이 어디냐고. 아니 찾아야죠. 이제 독한 사람을 가면은 틀림없이 또 그분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되고 나면 또 흔들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서 흔들고, 이번에도 왜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또 시작했잖아요. 뭐 예. 트럼프가 경로를 했다느니, 뭐 미국이 어떻다느니. 그거 이제 다 만들어내면서 또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